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지난주에 병화 용신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이번 시간부터는 인월의 병화 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이 이제 인월이죠. 그러니까 인월 하면은 양력으로는 2월입니다. 그러니까 양력 2월이 되죠. 그러니까 인월이면 양력 2월 4일 입춘이 지나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월에 지지에 인목이 두 개 있던가 인호화국이 있던가 인술 이렇게 화국을 짓고 있으면은 화국을 짓고 있고 그리고 이 병화 일간 옆에 인성과 비겁이 그러니까 병화 일간 옆에 인성 또는 비겁이 천간으로 투관돼 있다. 천간으로 떠 있다라고 하면은 신강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병화가 신강하면 병화의 진신인 임수를 첫 번째로 보는 거고요. 임수가 있으면 좋고 임수가 없다 그러면은 기토를 두 번째로 보는 거죠. 그죠? 기토를 두 번째로 본다. 무토는 빛을 가리기 때문에 무토는 별로 선호하진 않는다. 기토가 좋다. 그러고 만약에 그러니까 병화가 약할 경우, 그러니까 약할 경우는 인성과 신강할 경우에는 임수나 기토를 쓰는 거고 신약할 경우에는 목을 써야 되죠. 목화를 써야 되는 겁니다. 자,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월에 술토가 있네요. 멀리 인술합을 하고 있고 천간으로 정화가 있는데 병화 자체로서는 이런 경우는 강한 듯 싶기도 하고 강하지 않나 이렇게 좀 그 중간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정임 한목에 목생화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 사주를 불략으로 봤어요. 불략으로 봐서 임수를 용신으로 잡은 그런 사주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임수가 용신인데 그러면 지지로서는 자수가 되겠죠. 수가 용신으로 잡았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금수운이 좋은데 이 축이라는 글자가 이 지지로 있는 이 자수를 자축합을 하면은 그 그러니까 그 자축합을 할 경우에는 자수가 좀 묶인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물이 흐르지 않는다. 자축합을 할 경우에는. 그래서 그 용신이 묶이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금수운의 부자가 된 사주가 됩니다. 보통 남자 사주에 이 시에 식신이나 상관이 좀 강하게 투관이 돼 있고 강하게 있는 그런 남자 사주 같은 경우는 그 신은 자식궁인데 자식이 관성에 해당이 되잖아요. 근데 관성을 치는 식신이 이렇게 건강하게 있으면 자식을 갖기가 조금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사주상으로. 자, 인월에 정화 있고 병화 있지만은 자자에 임수유금이 있어서 인목이 용신이다. 차갑다. 그래서 인목을 용신으로 두고 처음은 부자였으나 금운에 고생을 하였다라고 하고요. 오운에 80세 오대운에 사망을 하였는데 보통 이 양인이죠. 양인 운에 좌우충을 하면 왕신 촉발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오대운이라고 해서 그 오대운 중에서 해자 축년 같은 경우는 그
양인을 다시 재형충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해는 오해압으로 양인을 묶어버리고 자수는 좌우충하고 축토는 축오 천을 하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그러니까 내 용신운이어도 세운상으로 해자축운이 오면 안 좋다, 불리하다.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 수명성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사주 당연히 위사주와 비슷하죠. 그죠? 위사주와 비슷하죠. 위사주와 비슷합니다. 어쨌든 차갑다. 인목용신. 병화 같은 경우는 병화 정화일간 같은 경우는 천을기인이 유금 해수죠. 병정은 유해 가지고 천을기인이 유금과 해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지 뭐 이 집 형제들, 이 가문의 형제들이 모두 그러니까 귀가 있었다고 하고 이 사주 역시 지주가 되었고 유대운에 사망한 그런 사주가 되겠네요. 자, 다음 사주를 보게 되면은 이노 이렇게 합의되죠. 그리고 천간으로는 또 병화가 또 있고 그러니까 4, 5월에 병화가 진염상격이 되고 인월 같은 경우는 가염상격입니다. 그래서 염상이 그러니까 때를 잃어. 그러니까 가염상격이라는 거죠. 동라문의 안찰사가 되었다. 그래서 그 경인, 신묘, 임진, 계사, 갑오, 을미 이운의 대운의 안찰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염상격도 역시 목화운이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목화운이 좋다. 그러니까 입법 체계에서는 그러니까 금을 잡을 수 있지만은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화의 기운이 인호합을 지어서 천간으로 올라가 있고 이 경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용신으로 쓸 수 없죠. 왜냐면 경인절지에 그러니까 힘이 약하기 때문에 좀 쓰지 못한다. 이 사주는 인목이 이렇게 세 개죠. 내가 약하지 않으니까 임수평관을 용신으로 잡아대고 또한 인목이 하나, 둘, 세 개니까 병이 되겠죠. 그러니까 월지 세 개는 병이다. 그러면 경금이 용신이다. 그러면은 임수 진신을 용신으로 잡고 경금을 희신으로 두는 것도 좋죠. 임수가 용신이 될 때 이 무토라는 글자가 참 딱한데 토국수로 하잖아요. 하지만은 경금이 있어서 무토는 토국수를 하기보다는 토생금을 탐생망극을 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럴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주시에 이른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인인의 어디 보자. 자진에 이렇게 돼 있고 인인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인인, 인오, 인술 있으면은 신강하다. 그래서 자진 그 관을 용신으로 쓰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수가용신이면 금은 희신이 되겠고요. 이 사주는 식신생재되는 그런 사주죠. 그래. 제가 용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자 그리고 관이 용신 그러니까 제가 희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전적인 그런 기쁨이 더 크고 관이 용신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러니까 관이 용신이다 그러면 남자 사주 관이 용식이면은 자식이 잘 돼요. 그러니까 관이 이렇게 자진으로 이렇게 혈이 맺혀 있죠. 삼합 혈이 맺혀 있으면
국을 지고 있으면 그래도 자식이 어느 정도 준수한 자식이 있고, 만약에 이게 병화가 아니라 만약에 무토다라고 하면은 뭐 자진, 재성의 국이 있다 그러면은 그렇겠죠. 뭐 재성의 국이 연월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뭐 아버지와 아버지 형제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사주는 인미의 미토에서 을목이 올라왔죠. 그죠? 묘목이 있고 천간으로는 병화인데 그러니까 인성이 천간으로 올라와 있죠. 그러면은 이 사주 목이 하나, 둘, 세 개 약하지 않습니다. 금을 용신으로 잡고, 그러니까 금이 용신인데 내가 이렇게 재성을 그러니까 합하고, 그리고 목이 병이 되겠죠. 그러면은 재성으로 재파인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신이 뭐 불량하다고 하였지만 어쨌든 이 뿌리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불량한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재파인 사주로 금운에 금수운에 금운에 그래도 용신운에 좋은 현상들이 있겠습니다. 이 사주는 인해암목이죠. 보통 이렇게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가 내가 차갑다. 목화를 용신으로 잡는다. 목화 용신이다. 자, 이 사주는 인해합의 병화 을목 미토에서 역시 을목이 올라왔고 토국수를 하죠. 미토 토국수를 하기 때문에 인해한목의 병화다라고 하면은 약하지 않다. 재관을 용신으로 쓴다. 운이 서부운으로 올라서 태평재상이 된 그런 사주가 되겠네요. 자, 다음 사주는 이렇게 되죠. 내 뿌리를 인신충으로 하죠. 그래서 내가 병화의 생지 인목을 인신충을 하기 때문에 약해졌고 신자, 수국에 천관, 편관이 이렇게 두 개 떠 있어 가지고 이 사주는 그러니까 인성을 용신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인성, 살인상생하는 그런 명이다. 그래서 인성이 용신이다. 인성을 용신으로 쓴 본강대사가 된 그런 사주가 되고요. 이 사주 인호에 이렇게 하면은 신강하죠. 평관이 용신이다. 평관이 용신, 재관일 용신으로 씁니다. 내가 병화 약하지 않아서 이 재관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수운이 좋다. 이 사주 인술에 천간 간목 떴죠. 인신충을 했네요. 인신충을 해가지고 내 생지가 인신충을 맞아서 이 사주는 그러니까 술토에 토가 떠가지고 기토도 떴고요. 그래서 이 사주는 그러니까 무토가 뜨면은 토를 좀 소토해 줘야 돼요. 그래서 간목, 그러니까 약하기 때문에 또 간목, 그리고 천간으로 뜬 무토도 있기 때문에 간목을 용신으로 씁니다. 그래서 간목, 그러니까 수목운이 좋겠죠. 그러면 수목, 그러니까 간목을 용신으로 잡았을 때에는 간목을 생해주는 수운도 괜찮고 목화운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화운이 좋다.
자, 이번 사주는 임묘진 묘자가 이렇게 있죠. 여기에도 묘자가 있고 약하지 않죠. 그래서 금수가 재관을 용신으로 잡는다. 그러면 이 금이 신인데 이 병화 자체가 좀 병이 되는 거죠. 안 좋은 글자가 된다. 재관을 용신으로 쓰는데 비견이 천간으로 더 떠 있는 거는 안 좋은 글자가 있다. 그래서 신운의 인신충으로 이 축토 허자가 경금에 불의 역할을 해줬는데 이게 날아가 가지고 참사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운에 그러니까 이 자축이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자축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신운에 와가지고 인신충을 딱 때렸더니 이 축토 허자가 이렇게 없어졌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축토 허자가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경금에 이 허자로 받고 있는 이 축토가 없어져서 참사를 당했다고 하는 부분은 좀 설득력이 좀 약해요.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다음 사주를 보게 되면은 인호술의 관목 역시 개수를 용신으로 잡는다. 병화 입장에서는 개수보다는 임수가 좋은데 임수가 없어서 개수를 잡게 되면 격은 좀 떨어집니다. 자대운에는 그러니까 이 양인을 항상 그러니까 양인을 형충하는 운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양인을 형충하는 운에는 좀 안 좋은데,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느 분도 병호일간인데 병호일주인데 올해 자년이잖아요. 자년인데 양인을 형충하는 그 해죠. 근데 본인이 그러니까 위를 좀 축소하는 그런 수술을 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선생님이 계셔요. 그래서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양인 그러니까 뜻을 굽히지 않죠. 그러니까 여자지만은 그 자기 주장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필 꽂힌 거는 하게 되는 게 양인의 성격인 거죠. 일단 자대운에는 좀 양인을 형충해서 좀 안 좋았다. 무대운에는 무계합고로 덕을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수가 용신인데 무대운에는 용신을 합과하는 운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좋겠죠. 이사주 인인인 목이 병이 되겠죠. 그러면은 경금, 임수를 용신, 경금이 신, 임수 용신 이렇게 목이 병이면 경금 용신으로 잡아야 되고 어쨌든 그렇죠. 임수를 잡아야 되고 경금 신 잡아야 되고 병약으로 해도 되고 진신체계로 나가도 되고 금수운이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사주 이렇게 저 신진 관이 국을 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사주도 역시 재관이 국이지만 토생금을 하죠. 식신생재하는 그런 부분이 또 큽니다.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 토생금 하면서 또 관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지만은 이런 사람이 또 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귀티 나는 그런 상인이 되겠죠. 인호에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강하죠. 그죠? 내가 을에선 또 미토가 떴기 때문에 내가 강합니다. 그래서 임수를 용신으로 쓴다. 임수를 용신으로 쓰는 그런 사주가 되고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이 인묘에 병하면 거의 신강한데
천간으로는 기토, 금 이렇게 있죠. 경금, 신금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천간으로는 인성이 하나도 안 떴어요. 인비가. 요렇게만 내 편이고, 그러니까 술도 인술에 병하면은 약하진 않은데, 이 술 중에서 뭐가 올라왔느냐? 술 중에서 이 정화가 뜨면은 내가 강하겠지만은 술 중에서 신금이 올라왔고 축 중에서 신금, 기토 이렇게 올라왔죠. 그래서 이 토금이 강한 거예요, 이 사주는. 그래서 이 사주는 토금이 강해서 목화운이 좋았다. 그리고 또 이 금금목 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천간에서 금금목 하는 부분이 있어서 목이 힘을 좀 못 쓴다. 그래서 목이 용신이 되는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이 사주 역시 인호술이죠. 인호술, 병화. 이런 사주는 가을 염상격. 그러니까 4월, 5월에 그 병화가 염상격이 되고 인월 같은 경우는 가을 염상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토 식신으로 가지만은 기토가 더 낫다. 염상격인 경우. 그러니까 무토가 빛을 좀 가리지만 그래도 또 목이 또 좋은 역할을 해준다. 이 사주가 그렇죠. 화계의 식상이죠. 활인성이죠. 화계의 식상이면 내치는 게 활인이 뛰어나다. 그래서 그러니까 활인이면은 남한테 봉사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좀 많이 하는 그런 사주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사주를 보게 되면은 인목 자체가 인신충을 맞아버렸죠. 그래서 내 생지가 깨졌다. 그러니까 내 생지가 깨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토금은 당연히 이렇게 많아 보이고 인목이 당연히 용신이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내 의지처인 내 뿌리가 깨져서 신액이 좀 많았다.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어쨌든 이 사주 묘목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묘목 있고 여기 사화 있고 지지에서는 절대 약하지 않고 천간도 이렇게 있으니까 임수를 용신, 경금, 희신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는 되게 그럴듯한데 대운이 목화운으로 흘러서 경인, 신묘, 임진, 계사, 갑오, 을미 이렇게 갑오, 을미년에 목화의 기운이 더 왕해지다 보니 목생화, 화극금 뭐 해서 이 천간에 떠 있는 경금, 재성이 센 그 화기에 다 녹아 없어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주는 인호의 천간병. 이렇게 당연히 뜨겁죠. 내가 강하다 그러면은 신금을 용신으로 잡고 신중에 있는 임수, 진신을 용신으로 잡는다. 이 사람이 계유대운 병술년에 이혼을 하였다. 뭐 한 4, 50대, 50대 정도에 이혼을 하셨네요. 그러면 병술년에 이혼을 하셨다. 그리고 무계합거. 그렇죠. 이 천간으로는 이 계수가 무계합을 하죠. 그죠? 그러면은 이 사주에서 재성이죠. 이 재성이면은 그 배우자죠. 그러니까 재성이 배우자인데 계유대운이면은 재성이 혼잡이 되죠. 그러면은 이 재성이 기존에 있는 재성인데 재성이 다시 와요. 그러면은
재적인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없던 재가 다시 오니까 그러니까 재에 대한 그런 마음이 더 커지는 상황에서 이 재성에 금의 의지처는 토도 되고 수도 되는데 이게 무게합으로 이렇게 묶여버려요. 무게합으로 묶여버려서 무게합 가상의 화가 또 생기죠. 그래서 무게합으로 묶여버리면서 금은 수도 의지할 수도 없고 토도 의지할 수도 없어서 이 병술련에 이 이혼을 하였다고 하는데 당연히 이 술이 오면은 그러니까 병화 입장에서는 인목이 홍염이잖아요. 인호 이렇게 홍염이 화국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인호술이 되면은 이 홍염이 더 세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죠. 그래서 인술 홍염이 화극금 그러니까 금을 극해서 이 그러니까 편제에 신금이 있는데 이 병화가 유금을 보면 유금이 또 더 좋아 보였나 보죠. 그죠? 유금을 봐서 꽃뱀 사건으로 부부라 이혼을 당한 그런 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강한데 조우적인 면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신강하다 그러면은 임수, 두 번째는 기토, 또 임수가 없으면 그 개수,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개수를 할 수 없이 좀 쓰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 이렇게 내 유일한 의지처가 인신충을 당해서 의지처가 깨질 때 몸이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고 자 이렇게 용신이 국을 쥐고 있을 때 그러니까 부도 있고 귀도 있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월지 세계는 병이다. 약은 경금이다. 그리고 또 임수 진신이 있다. 정화가 좀 안 좋은 거죠. 이 상황에서는 정화가 안 좋다. 이 상황에서는 정화가 좀 안 좋은 작용을 한다. 자, 개수용신 신강하다. 이사주는 좀 연구사항이고 그리고 이사주 같은 경우는 그렇죠. 토가 많아서 내 의지처 인목이 깨졌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술토에서 무토 뜨고 기토 뜨고 그래서 간목 그러니까 내 신약하다 보니까 인성을 용신으로 쓴다. 강하다 임수용신, 약하다 간목용신, 임목용신. 그러니까 인신충으로 좀 깨진 게 좀 안 좋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이 을목이 있어서 살인상생의 명이 되었다. 잠깐만요. 이 사주를 안 한 것 같으네요. 자, 그렇죠. 4, 5월이 진연상격이 되죠. 계절을 잃어 상격은 힘든 그러니까 염상격 중에서도 진염상격이면 상격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염상격이면 그래도 격이 조금 떨어진다. 어쨌든 목화 토운이 좋아요. 금수운에는 문제가 좀 생긴다. 기토라는 글자가 참 좋다. 이 왕한 화의 기운을 설계해 주는 부분이 제일 좋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고, 네.
탐생만극. 극보다는 생이 먼저다. 자, 이렇게 해서 인월의 병화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묘월, 진월의 병화용신법에 대해서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